특수견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스포츠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스포츠 윤리센터인데 그 윤리센터가 지금 마찬가지로 이게 만들어진 지 이제 한 4년 차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스포츠 윤리센터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건 태생적 한계가 있는 기관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혁신이 당시에 그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립을 권고했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립성과 전문성이었거든요. 네.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예산이나 어떤 체계로부터의 독립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 독립적으로 여기 뭔가 권한이 있어야지만 그 독립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포츠 윤리센터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이미 그 예산상으로도 독립이 거의 어렵고 그 만들어진 체계나 구조도 그냥 독립이 어려운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윤리센터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말하자면 그냥 윤리센터라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윤리센터도 저희가의 권고는 윤리센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권센터를 인권센터를 권고를 한 거였죠. 예. 그래서 그런 태생적 한계가 이미 처음에 설립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역시나였다라는 말로 사실은 대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예산안들을 보면 작년에도 윤리센터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대한체육회에 네. 그 체육인재 그 교육개발원인가? 예, 거기 짓는데도 몇백억 들어가고 거기 예산이 윤리센터 예산보다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예산의 규모에서도 이미 윤리센터의 그 위치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게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윤리센터가 뭐 조사하고 신고받고 뭐 조사하고 감시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건 있지만 실제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징계 요청 권한만 징계 있고. 요청 권한이죠. 예. 네. 그걸 뭐 권한이라고 부르기도 되게 부끄러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뭔가를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사실 저는 엄청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지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징계 요청권이라는 것도 심지어 예를 들면 스포츠 윤리센터 이사장이 직접 그 체육단체에다가 이분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징계를 해주십시오도 또 아니에요. 아니고 문체부를 거쳐서 문체부 장관한테 네,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또 전달을 했는데 또 전달을 받아서 또 전달을 오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죠. 제가 네. 계속 정말 분노하는 그 지점 중에 하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윤리센터를 만들었어? 왜 이런 식으로 윤리센터를 권고했어? 라고 하는데 그 윤리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기까지의 그 완결성은 사실은 혁신위원회 1차부터 7차 권고가 제대로 이행이 되어져야지만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대한체육회장이나 대한체육회에 뭔가 징계를 내릴 그렇습니다. 수 있으려면 실제로 그 징계가 먹힐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나 관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KOC랑 대한체육회가 분리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지금처럼 통합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문체부도 어떤 징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그렇죠. 그 징계 권한이 없죠. 되돌아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 감사를 통해서 대한체육회에 그 징계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사무총장만 뭐 해임 건의안을 하고 회장을 해임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KOC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여기에 김성호 사무총장도 해임이 된 게 아니에요. 해임이 안 됐습니다. 예, 해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임기 끝나서 맞습니다. 예, 대한체육회장이 그 다음에 다시 재선되면서 새로 사무총장을 선임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지 해임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스포츠 윤리센터를 한마디로 평가해달라고 저한테 누가 한다면 참 가관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마 한 박사님이랑 저랑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독립성, 전문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고 싶은데 다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또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스포츠 윤리센터를 어떻게 바꿔야 제 기능을 할 것인가. 이게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성, 전문성, 하나 더 한다면 신뢰성, 피해자가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에서 전 가능할까 싶어요. 사실 윤리센터의 존재의 가치는 누군가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가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신고를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구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있어야지 피해자도 용기를 내서 그 윤리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 요청을 했을 때 40% 이상 회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징계 요청이 오더라도 그 징계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라는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스포츠 윤리센터가 적어도 네. 대한체육회보다는 어떤 권한이나 적어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위계에 있어서 약간 그 위에 있는 위치 정도에 있어서 그 권한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스포츠 윤리센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도 그 KOC로서의 독립성을 그러니까 NOC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문체부로부터 어마어마한 4천억이 넘는 한 해 뭐 4천억, 5천억 이상의 예산을 받는 그런 또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데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체부의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에 뭔가 징계를 직접 적어도 요구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권한과 뭐 혹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상황이 네. 거꾸로 된 거죠. 네. 대한체육회가 네. 문체부의 독립성을 요구해야 될 게 아니라 네, 그쵸. 스포츠 윤리센터가 문체부한테 독립성을 네. 요구해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반대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혹시나 행여나 그럴 수 아니, 근데 있다면 이제 모를까. 대한체육회에서 저는 이제 그 관계자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4천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 쓰는 조직이다. 대한체육회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확 깎아버리면 되지 않냐. 말 안 들으면.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체육회 쪽에서 반응은 뭐냐면 4천억 돈은 4천억이다. 돈은 4천억이지만 그게 대부분이 기금이라는 거예요. 예. 정부 예산을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기금으로 이게 오니까 사실상 우리가 벌어서 우리한테 올 돈인데 문체부가 우리한테 올 돈을 중간에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그 기금이라는 게 네. 국민체육진흥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혈세이지 예. 그 국가대표 선수들 뒷바라지 하는데 다 쓰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운동을 하는 누구나 다 안전한 환경에서 폭력을 당하지 않는 환경에서 운동하라고 마련해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예산을 투자를 안 하냐는 거죠.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어이가 없는 거죠. 네, 어이없고 굉장히 네. 약간 오만하고 독선적인 거죠. 대한체육회의 1년 예산의 몇 %가 국민을 위해서 쓰이는지 그 국가대표 선수 말고 예, 그걸 보면 이 대한체육회가 뭐 하는 조직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국민을 위해서 쓰냐 이거죠. 지금 저희 왜 공수처 엄청 욕하잖아요. 네. 그 공수처 욕하듯이 스포츠 윤리센터가 그런 욕을 사실은 먹고 있거든요. 예. 그 똑같죠. 인원도 별로 그러니까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사건은 엄청 쏟아지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력하고 그리고 효용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조직으로 일종의 저는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낙인에 전 체육계가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체육회 쪽에서. 낙인도 낙인인데 네. 실제로도 전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사장부터 해서 예, 무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 윤리센터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문성. 출범 초기에 이제 그 이사장
했던 이숙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여성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8개월 만에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여가부 차관하셨던 예. 분 말씀하시는 거죠? 8개월 만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보통 이제 기관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은 그냥 뭐 일신상의 이유 뭐 이러면서 큰 이유를 밝히지 않는데 이분은 구구절절한 편지를 남기고 사퇴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조사 가능 인력이 2명밖에 없다. 경찰 출신이 이은정 이사장이 이제 이렇게 취임을 했고 이분은 또 임기를 마치셨어요. 임기를 다 마쳐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윤리센터에 어떤 뭐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뚜렷하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근근히 정말 근근히 그냥 끌고 임기를 마치신 것 같은 이제 좀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 새로운 이사장입니다. 박지영 이사장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이사장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체육인 어떻게 보면 첫 체육인 출신 인권 이사장이라고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또는 뭐 조사 전문가라든지 이런 배경이 아니라 체육 행정 출신 그런 부분에 이제 있는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사실 윤리센터에 대한 관심이 그 대중들이 너무 없어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그 이 새로운 이사장에 대한 이력 여기에 대해서 크게 다루는 언론 기사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곳이 뭐라는 곳이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체육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신고를 하는데 굳이 사건을 놓고 보면 비리 사건이 훨씬 많다 그래요. 인권 침해 사건보다. 근데 그 비리 관련된 파트에서 이제 그 이슈가 있었던 이사장이 이제 온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또 갖고 있는 그 배경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성 스포츠회. 여성 스포츠회 거기 또 부회장 또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체육 행정 쪽에서는 지금 활약이 대단히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박지현 솔직히 얘기하면 행정적으로 활약이 있다기보다 아버님이 활약하신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아버님은 뭐 워낙 유명하신 여성 스포츠회가 분이어서. 무슨 이렇게 어떤 행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건 맞긴 하죠. 직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분 또 뭐 아버님 얘기가 나와서 박철원 전 장관의 따님이시고 지금 또 남편분은 그 지금 최근에 그 SK 그 소송 최태원 거기 또 노소영 관장의 변호인으로 또 이름을 올리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되게 하여튼 영향력이 없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이분이 그 비리와 관련해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가? 왜냐하면 이 사실 용품 계약권 때문에 수영연맹이 입었던 피해는 기사상으로 봐도 굉장히 거액입니다. 여기 보면 기사에 이제 수입금 9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쪽인 또 다른 이제 그 윤리센터의 업무죠. 인권 보호, 인권 구제. 이쪽은 아예 전무한 상태죠, 경력이. 임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징계 이력이 있고 없고 막 이런 걸 떠나 어쨌든 간에 이게 엄청난 시그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나 사건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데 저런 권한이나 저런 배경이 있는 사람은 저런 걸 지울 수 있구나 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런 시그널이 되면 어떤 사람이 여기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맡기겠어요. 그 정도 단체의 단체장이 되려면 어쨌든 그 정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기보다는 나와의 친소 관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줄을 세우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인사권을 활용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징계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스포츠 윤리센터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이제 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런 이력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일 텐데요. 근데 이분이 걸어온 길을 쭉 보면은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뭐 이런 그 과정인데 과연 그런 임원 선임에 있어서 징계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고 이런 것들이 뭐 그런 부분도 정말 무죄를 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적 조치가 뒤따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게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그런 문제를 과연 인사권자 인사 파트에서는 몰랐겠느냐. 그게 네. 우리가 좀 이따 논의할 대한체육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기용 회장도.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 전혀 이제 무력화되는 방식으로 이 권한을 사용하니까 지금 그런 거죠.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들이 쉽게 말하면은 다 자치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장이 선거로 이렇게 뽑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권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상벌 권한이거든요. 네, 상벌 권한인데 그 상벌 권한을 각 체육회, 경기단체, 각 지역체육회 이렇게 다 나눠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윤리센터라고 하는 스포츠 구제기관이 이거를 이제 뚫고 정말 조사하고 징계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박지영 이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스포츠 중재위원회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체육계가 참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약간 라떼는에 예.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가나 싶긴 하지만 마치 이미 있는데 외고 있는데 외고 같은 거 막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특목고 많이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어떤 분처럼 이미 있는 내용이나 있는 거에 대한 이해 없이 맞아요. 혹은 뭐 인권 정책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아니 그냥 무조건 생각내는 아이디어를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체육계에 정말 그렇게 행정직으로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분이 예, 스포츠 중재위원회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그런 그 제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주중에 그러니까- 대회 나가지 말고 주말에 대회 나가라고? 그럼 우리 언제 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받아들이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 근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국가에서 주 52시간 근무하라는데 예. 평일 일하고 주말까지 일하면 52시간이 초과되는데 이게 말이 맞냐? 이제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주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막 그 어깃장 놓는 예. 그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와 그 스포츠 윤리센터의 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이 마저도 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 이제 좀 슬픕니다. 네. 저는 어째 사실은 뭐 예. 시험을 쳐서 뽑아야 되나?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그래 하여튼 윤리센터 네.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우리가 이사장 얘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은 네. 이사장만 문제일까 이렇게 보면 그렇진 또 않아요. 그 조직의 어떤 구성 체계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네. 있어 보이고 아까 이제 비리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담당 조사 인력의 전문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 뭐 노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거를 참 고쳐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야, 스포츠 관련된 구제기관 구제를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조사였는데 직권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진 문제가 체육계는 징계의 양정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 이쁘면은 경고, 싫으면은 자격정지, 뭐 이렇게 막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경 기준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메달을 땄으니까, 지역 체육에 기여했으니까, 그냥 뭐 기준 다 무시하고 그냥 감경해서 딱 처분하는 관행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했던 거는 권고했던 거는 통합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였습니다. 근데 그 통합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징계만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성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어떤 신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 거야라고 하는 이제 그 피해자들이 어떤 징계 수준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예상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징계가 두렵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이렇게 노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였는데 대한체육회에 이제 그걸 권고를 하고 장애인 체육회하고 그 권고를 하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체육회에 다 회장이 다 있고 상벌 권한이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통합 징계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분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세이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생이 그렇잖아요. 각 경기 단체들한테 또는 주정부 체육회들한테 이제 권한을 이임받았죠. 출자를 출자도 받고 예, 출자를 권한도 받아서 이임받고, 만들고 권한을 이임받고. 이임받고 음.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뭐 사법적 판단을 하든 말든 재판 뭐 억울하면 하세요. 그건 당신 권리니까 하는데 자기들의 조사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조사를 신뢰하고 거기서 나오는 행정처분 일단 그거는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억울하면은 나중에 소송하세요. 예,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징계도 가능하고 피해자는 또 떠나지 않아도 되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려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은 그 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 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 불안하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예,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대한체육회의 입맛에 맞게 대한체육회장의 입맛에 네. 맞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징계와 관련한 이제 통합징계 뭐 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징계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한 축이라면 다른 한쪽 축도 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어쨌든 이제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를 잠재적 가해자로 늘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뭐 징계와 뭐 피해 구제 이게 있다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식 개선과 관련한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윤리센터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것들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눈 감아주는 그게 그렇습니다. 많은 게 네. 스포츠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바꾸는 게 저는 스포츠 윤리센터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김연아 선수 이런 선수들은 우리가 전 국민이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좀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데 그분의 아버지 사건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제 그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폭언과 구타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이 불거졌고 근데 이제 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시대가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손흥민 아빠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자꾸 두둔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제 손흥정 감독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반성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뭐 벌써 입건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다고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든 종목 다 1등 했어야지. 우리나라처럼 많이 때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 선수 키우는. 근데 과거의 지도자들의 평가는 특히 유소년 레벨에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를 만들어낸 그 지도자이자 아버지. 후광 그 효과가 아버지의 있지, 그 후광 후광 효과가 효과.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지도 방법이나 훈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로저 페더러 선수가 그 대학교 미국의 그 다트머스 대학인가요? 대학교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는데 저도 봤어요. 그 자기가 테니스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삶과 라이프 레슨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테니스 코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한테 하는 말이 테니스 열심히 쳐라. 근데 테니스 질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라는 걸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테니스 코트 밖에 있으니까 더 많은 걸 경험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수들 중에 정말 인성 좋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들을 보면 사실은 그 선수의 경기력과 인성이 같이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도 지나친 경쟁 중심의 어떤 지도, 훈련, 이 방식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좀 그 자기 주도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늘 이제 그 살아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 그 탑 클래스 선수들을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그 지도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시대가 변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으로는 나는 그닥 잘못한 게 없는데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 적응하지 나의 못했다. 나의 행위가 네. 지금 예전에는 괜찮은 행위였는데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 내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지와 같은 인식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네.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그 체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것 자체가 사랑의 너무나 네.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이해나 감수성이 1도 없는 거죠. 없죠. 예, 그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제가 예전에 과거에 그 전명규 감독의 자서전을 네. 그 인권 수업에서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명규 지금 현재 그 한체대 교수님의 자서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도 예전에 맞고 이런 거 때리는 거 너무 싫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만큼 선수들을 집중하게 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게 없더라. 근데 그게 괜찮은 이유는 나와 선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벌이 가능하고 체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자서전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내부 위험한 겁니까? 지도자들도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축구팀 같은 경우는 그 체벌 문제 관련해서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와의 신뢰관계가 있으면 체벌이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어느 쪽까지 가냐면은 금전 문제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신뢰관계가 있으면은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 한체대 체조부 예. 그런 게 그런 생기는 거죠. 거죠. 예. 한체대 그러니까 체조부에서의 근데 그게 발전기금. 신뢰관계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 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라는 건 거죠. 예. 그 누구지?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도에 정종선 학부모랑 뭐 이렇게 그 전주훈련 가가지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의 진학을 볼모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인권을 흔히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맘대로 하는 게 내 인권이 내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인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뭐 도핑도 다 허용하고 뭐 약물도 뭐 남용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다 기능이 향상되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